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즌3 3학기 13교시입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아들러 김지웅입니다. 네. 오늘은 스누피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정신여고 열혈 청취자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여고 열혈 청취자입니다. 시즌 1학기부터 정주행해서 1회도 빼먹지 않고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써니님, JYP님과 매 학기마다 나오시는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와 공감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즌3가 시작돼 생방송으로 함께한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 제 사연도 적어볼게요. 방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또 이렇게 제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고 누군가가 읽어준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아주 특별하고도 복잡 미묘한 결혼 생활을 글로 적자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어야 할지 난감한데요. 저는 결혼 7년 차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자녀는 없고요. 저희 남편은 친한 동성 친구처럼 공감해주고 취향도 비슷해서 대체로 저와 잘 맞는 편인데요. 저희 남편이 때때로 별것도 아닌 것에 화를 터뜨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화를 터뜨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몇 시간이고 길면 며칠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강요해요. 즉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 상대 탓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너무 당황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원하는 대로 화가 나면 잘못했다고 말 그대로 빌었어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 다시 말하라고, 그게 다냐고, 다시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이런 말을 수백 번 반복하면서 5시간이고 길면 이틀이고 잠도 못 자게 합니다. 그 질문에 계속 답해줘도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그런 식의 괴롭힘이 계속되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나는 대답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하면 남편은 더 화를 내고 난리가 납니다.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소리도 질러보고 더 이상은 그렇게 못한다고 해보기도 했는데요. 꽤 오랜 기간의 경험상 제가 어찌하든 본인의 화가 풀리는 시간이 되면, 즉 본인이 생각한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종료됩니다. 결혼 2년차 정도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때는 상황이 격해져서 신체적 폭력까지 간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빈도가 점점 줄어 지금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생기고 정도도 예전만큼 심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남편이 어떤 걸로 화가 나냐고요? 정말로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수없이 많지만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식사 준비가 부실했다거나 깜빡 설거지하다가 전화를 못 받았다거나 TV에 나오는 남자 연예인을 보고 잘생겼다고 말했을 때 등등이었어요. 그럴 때 저는 식사 준비를 더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깜빡 설거지하다가 전화 온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 보고 잘생겼다고 해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같은 말을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반복해서 말해야 해요.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하기 어려우실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에는 똑같은 일이 생겨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을 보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를 느꼈답니다. 예를 들어 화를 낸 날보다도 식사를 준비 못했는데도 기분이 좋은 날은 귀찮으니 뭐 하지 말고 시켜 먹자 이러면서 웃어 넘기거든요. 7년 차인 지금은 저도 부드럽게 제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화내봤자 본인도 힘들다는 걸 느꼈는지 빈도가 줄기는 했어요. 저는 그 사이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게 원인이 되었는지 완치되지 않는 만성질환까지 진단을 받아 계속 치료하면서 살아가는 중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들의 빈도와 정도가 줄기는 했지만 트라우마로 제게 남아서 저를 괴롭히고 있네요. 화를 내고 그때 내뱉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때때로 생각나는 건 그냥 잊어버리려 하는 중인데요. 그것보다도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또 남편이 화를 낼까봐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고 긴장하게 되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다녔을 때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 몰래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5년 전 직장도 그만두고 남편은 집에만 있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것도 어쩔 때는 숨이 막힌다고 느껴집니다. 경제적으로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남편이 직장을 구할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저는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채 그냥 남편을 위해서만 100%다 맞추고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가 남편의 24시간 버틀러가 되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운전기사, 파출부, 비서와 같은 존재랄까요? 그러다 보니 제가 없이는 어떤 작은 일도 혼자 못하면서 조금만 자기 기분을 건드는 것 같은 행동이나 말을 하면 화를 내며 저를 괴롭히는 남편이 좀 힘이 듭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 자신을 더 돌볼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이런 제 감정들을 말하고 나를 위한 시간도 달라고 말해야 한다는 게 모범 답안인 건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랬다가는 또 엄청 화를 내고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겁이 나요. 제가 원하는 바는 얻지 못하고 화내는 일을 수습하는 데에만 감정 소모를 할 것 같아 그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제 상황을 이렇게 부족한 글솜씨 있지만 적어보니 이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요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고마운 존재예요. 시즌 중간중간 쉬는 때가 생기더라도 꼭꼭 계속해주세요. JYP님, 써니님,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교수님께 모두 감사드리며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초반에는 친한 동성 친구처럼 네. 공감해주고 네. 취향도 비슷하고 잘 맞는다 대체로. 근데 가끔 남편이 화를 내는 게 문제다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네. 그냥 뭐 가벼운 사연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었는데 들을수록 심각한 사연인데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사연과 너무 모순돼요. 맞아요. 네. 이 보내주신 사연 안에서 너무 꼭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네. 보통 이 정도로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디폴트 값이다. 원래 이렇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러니까 성격 전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애성 성격 거의 장애 수준이죠.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제일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무시받았다고 느낄 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대단한 사람인 척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서 끊임없이 존중받기를 원하고, 네, 그래서 쉽게 화 잘 내고 자기가 네. 무시받았다고 느끼는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자기 감정만을 고집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의심이 되는데, 네. 친한 동성 친구처럼 공감해주고 잘 맞는 편, 대체로 잘 맞는 편, 이런 부분이 뭔가 이상해요. 네. 네,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 언뜻 이해가 네. 안 돼요. 상황 자체가. 저의 지인이 뭐 제가 아끼는 예를 음. 들어서 뭐 가족, 친척, 뭐 친한 후배, 친구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저는 왜 같이 사니라고 말할 그쵸. 것 같은데. 저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좀 놀랬던 게 제가 이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계속 반복하게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이거는 뭐 그냥 가스라이팅하는 이건 거거든요. 거의 고문 아닙니까? 네, 그렇죠. 좀 너무 강한가요? 말이? 단어가? 가스라이팅, 아니 고문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뭐 센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보통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가능성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1번으로는 자기애성 성격인데 네네. 예, 너무나 이제 힘들어진 이분께서, 스누피님께서 네. 마음속에서 너무 힘든데 버티고 사는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 인지부조화가 정립이 안 되니까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렇게 믿어야지 편해지거든요. 음. 내가 이상하고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믿는 게 이제 본인이 좀 편해질 수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게 1번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2번 가능성은 남편이 아까 이제 써니님이 2명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실제로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딱 어떤 포인트에만 이렇게 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내면 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정신과의 주된 이론에서 나온 내면 아이라는 개념인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뭐 성격이나 감정, 행동 같은 걸 학습해서 내면 부모가 생기고, 그 내면 부모에 대응하는 또 내면 아이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 같은 마음, 어린 시절에 누구나 있는 마음이고, 이게 평생 어느 정도 같이 가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내면 아이에게 되게 상처가 있다고 해봐요. 뭐 멍이 제대로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평소에는 이 내면 아이가 그냥 있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갖고 사는데, 멍이 눌리는 순간에만 격렬하게 확 반응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같은 마음이, 네.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진짜 아이 같은 마음이거든요. 몇 시간씩 너 그거 계속해, 며칠 동안 죄송합니다 계속해 라는 거는 거의 정말 아이들이 상대방에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그냥 나 기분 나쁘니까 너가 무조건 사과해 라고 그냥 마냥 울면서 거의 고집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가설이 만약 그렇다면, 이분 남편분의 마음속에는 좀 무시받는 것과 관련된 엄청 커다란 멍이 있고, 그래서 약간이라도 자기가 무시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 밥을 안 차려줬을 때, 자기 전화 안 받았을 때, 자기가 있는데 남자 연예인 잘생겼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무시받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엔 멍이 확 건드려지면서 진짜 아이 같은 모습이 탁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못된 아이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럴듯한 설명이신데, 어쨌든 보통 이제 누구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을 때 기분 마음 나쁘죠. 상하지. 네. 화낼 수도 있고 맞아요. 사과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정도의 일로 이 정도로 화를 내는 사람은 주변에 없죠. 그런 사람이 네, 혹시 없어요. 있으면 우리가 멀리하잖아요. 그쵸. 그쵸. 친하게 안 지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스누피님이 삶이 지금 편안하지가 않으시잖아요. 남편이 화를 낼까봐 벌벌 떨면서 지내시는 건데, 그럼 남편하고 대체로 잘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스누피님이 맞춰주고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스누피님의 지금 삶이 편안하세요? 라고. 저도 이거는 정말 제가 아는 분이면 네. 당연히 그만 만나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참 이제 부부 사이라는 네. 게 사실 두 사람 말고는 또 외부에서는 모르는 그쵸. 거라서 뭔가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행복한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쓰신 내용만 보고는 뭔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결혼을 해서 한 사람과 사는 건 어쨌든 평생을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생각도 공유해야 되고 시간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불편하면 또 상대가 나를 불편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불편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일 편한 곳에서 편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되는 곳인데 거기가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네. 불안하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 계속 사실 거면 조건부로 그렇게 하셔야죠. 남편이 치료받는다, 이거는 상담 상담이 필요한 받는다라는 것 같아요. 기본 전제 조건 하에 그거를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에만 계속 만나셔야 되는 상황이지. 이거 같이 산다는 전제 네, 하에. 네, 그쵸. 만약 나는 문제 없는데 내가 왜 해? 네가 그거 못 받아들이니 네가 이상한 거야 라고 나온다면은 그때는 그냥 헤어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자아가 많이 약해져 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공격받고 거의 네. 가스라이팅 받아서 자아가 많이 약해져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이 스누피님이 그렇게 남편과 협상을 하면서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보조자가 좀 필요합니다. 그게 부모님께, 뭐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말해서 도움을 받든, 네.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받든, 아니면은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것 같으면 진짜 스누피님이 상담받으면서 건강한 자아를 좀 더 키우면서 본인 내적인 힘을 기르든,
네, 뭔가 도움을 받으셔서 이건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또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인 게 24시간 같이 붙어 있대잖아요. 남편분이 그게 더 직장을 나쁜 그만둬서.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 있는 집안인 것 같긴 한데 참 근데 어떡하지? 과거에 신체적 폭력까지 간 적도 네. 몇 번 그러니까요. 있었고 남자 연예인을 보고 잘생겼다 말도 못하고 지금 하여튼 저희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스누피님이 이 쓰신 글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스누피님이 이건 좀 문제다라고 느끼고 계신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심각하다, 문제인 것 맞아요. 같다. 네. 저희 모두 그렇게 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정신과 의사들끼리 내부자들 멤버끼리 네. 뭐 이런 케이스 보고 나면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해요. 보통 이건 지옥에서 온 나르시스트다 라고 거의 표현할 정도의 남편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상담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 남편이니까 네. 굉장히 자제해서 얘기하고 네. 있긴 한데 이상합니다. 네. 스누피님이 뭘 지금 해야 될 상황? 아까 지금 스누피님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좀 좋은 조언해줄 수 있는 친구든 뭐 아니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든 뭐 심리 상담하는 분을 좀 만나든. 네, 저는 제일 누구랑- 먼저 할 일은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러게요. 거예요. 누군가 딴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네.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음. 같이 공감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참, 그 인간은 이렇게 압도적인 환경을 만나면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대신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게 이제 인지부조화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비 교주에게 네. 넘어가서 믿으면서도 본인도 이게 아닌 거 알면서 그 환경에 계속 가니까 자기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닌 거 알면서 계속해서 더 열심히 믿는 거거든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서. 이분도 그런 과정이 지난 몇 년간 있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 지금 이제 도움을 요청하신 거죠. 여기 사연 보내신 것도 이제 도움을 요청하신 건데 저희가 그 도움에 대한 답을 드렸으니까 더욱 더 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사연을 보내시면서 글 서두하고 말미에 두 번이나 같은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 글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된다. 지금 스누피님한테는 이렇게 단순한 위로가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글로 쓰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다른 조언을 받고 하면은 뭐 위로 이상의 그게 뭐 해결책이라고 표현할지 뭐 아니면 다른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 혼자서 글 한번 써서 위로받을 상황은 아니신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신요거에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네, 원하시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라디오골뱅이 doc.co.kr이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